자유로를 주행하던 차가 도로 한복판에서 전복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거 분명히 사고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 10초도 안 돼서 아마 큰 소리가 났던 게 제 귀가 맞으면 큰 소리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보자는 처음부터 사고를 예상했었다고 말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시속 80km 이내로 자유로를 주행하는 주변 차량들 아직까지는 평온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차량 사이를 빠른 속도의 차량 2대가 오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땅 이러고 갔단 말이죠. 이제 차 2대로. 그래서 칼치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위험하게 속도를 내고 제가 90에서 100 사이였거든요. 블랙박스 영상 밑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정도였는데 쌩 지나간 거 보면 대략 한 220에서 240 정도 된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빠르죠. 소리를 듣고 저는 그냥 그게 배기음인 줄 알았어요. 속도를 더 냈구나. 그러나 광란의 질주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되고 만 건데요. 여기에 사고 현장이 분명히 박은 건 여기 오른쪽인데 차는 굴러서 차랑 사람이랑 왼쪽에 있고 다른 차들한테 피해를 안 줘서요.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다른 차들한테 피해 줬으면 더 화가 나는 상황이었을 텐데. 과속 운전을 하면 큰 사고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유로나 고속도로에선 더 위험한 행동이라고 하는데요. 나들목에서 들어가고 나갈 때 3차선이나 4차선에 있어서는 정체가 되는 현상이 많고 또 정체가 되다 보면 앞차가 또 초월하는 경향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속도를 과속을 한다는 것들은 상당히 위험한 조건에 노출되어서 아주 운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과속 운전 사고, 범죄에 연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인천 서구도로 위에서 경찰을 피해 과속하는 차량이 포착됐습니다. 택시 강도가 들었다고 이제 코드대로 신고를 받고 저희 순찰차 옆으로 지나가가지고 그 번호가 일치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추격을 시작을 했는데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다른 또 2차 피해나 2차 사고를 예방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렌 경광등도 크게 울리고 다른 차량들한테 주의를 계속 주다 보니까 일부러 이제 저희를 피하시다가 또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어려운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하고 차량을 빼앗아달라는 남성은 48km의 추격전 끝에 난간에 부딪히면서 질주를 멈췄습니다. 충청남도 당진에서는 더 대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0대 3명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건데요. 이들은 20분 넘게 추격전을 벌이며 시속 150km로 도주했습니다. 보행자와 부딪힐 뻔한 아찔한 상황도 벌어졌는데요. 60km 정도에서 보행자를 모르고 이렇게 부딪혔을 경우에 상해 지수 정도가 한 92, 3%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속도를 60km에서 10km만 낮췄을 때는 보행자와 충돌했을 경우에 상해 충돌 지수가 한 60%대, 70%대 초로 이게 다운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어린이 보호 스쿨 지역이나 이런 곳에서는 30km로 주행했을 때 보행자가 부딪히게 된다고 하면은 그래도 피해가 일어날 확률이 15 내지 20%밖에 안 됐기 때문에 속도를 낮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과속 운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과속을 했다라는 것만으로 바로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악용해가지고 레이싱을 하거나 난폭 운전을 할 경우에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의 난폭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